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B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30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죠.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공과대학 성적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표가 쭉쭉쭉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가중평균이요. F3번에서 F10번 그 영역 그랬습니다. F3번에서 F10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에다가 가중평균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가중평균을 이제 구할 때는 학과랑 우리 항목에 이제 해당하는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반영 비율이라는 거는 우리 반영 비율 A의 13번에서 D의 16번 그 영역을 참조해서 계산해라. 지금 우리 A의 13번에서 D의 16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보니까 각각 이제 학과별로 중간이다, 기말이다, 과제다 해서 반영되는 그 비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르대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사람의 이 가중 평균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첫 번째 사람의 중간하고 기말하고 과제 이 점수들이랑 이 기계공학과의 중간, 기말, 과제의 이 반영 비율 얘네들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합을 구해주면 우리가 이제 가중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건축학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중간 기말 과제 이 점수들이랑 우리 건축학과의 반영 비율이 30%, 40%니까 얘네들의 값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거 이제 합을 구해주면 그게 이제 가중 평균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사람은 이제 토목과니까 이 점수들이랑 우리 토목과의 그 반영 비율이요. 30%, 50%, 20%이 값들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합을 구해주면 이제 가중 평균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영역의 값이랑 이 영역의 값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썸 프로덕트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오프셋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오프셋이라는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오프셋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높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너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정한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몇 행 몇 열 떨어진 그 위치에서 이 높이와 이 너비만큼 그 영역의 값을 이제 발현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학과 거 요거 이제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점수들이랑 요 값이랑 서로 곱한 그 값들의 합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 건축학과의 중간 기말 과제 이 반영 비율을 우리가 일단 구해야 되겠죠. 구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들이랑 서로 곱해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범위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오프셋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오프셋이라는 거 요거 이제 작성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A의 13번 셀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행을 이제 1로, 열은 이제 1로, 그리고 높이도 1로, 그리고 이제 너비는 이제 3으로 이렇게 이제 찍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A의 13번 셀이라고 제가 찍었죠. 그러면 A의 13번 셀이 지금 요 셀이 될 거고요.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몇 행 몇 열 떨어진 곳, 우리 1행 1열 떨어진 곳이요. 자, 지금 여기 A의 1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1행을 떨어뜨리면 밑으로 이제 잠깐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요 건축학과 써져 있는 요 셀이 될 거고 여기서 또 1열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지금 요 셀이 되겠죠.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1행 3열 높이가 1이고 너비는 3인 그 영역이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높이는 1이다 그러면 1을 그러면 지금 이만큼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너비는 3이다 그랬으니까 1행 3열의 이 요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건축학과에 우리 반영 비율을 이제 싹 다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1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중간 기말 과제
요거를 이제 가져가거나 얘를 가져가거나 얘를 가져가거나 어차피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A의 13번 셀의 기준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걸 가져가든 간에 무조건 이 셀의 기준으로 무조건 1열을 무조건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간에 들어있는 이 열부터 이제 가지고 오겠죠. 해서 얘는 무조건 이제 고정이에요. 열은 이제 무조건 고정이고요. 이 곳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높이하고 너비도 무조건 1,3 이렇게 써야 1행 3열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죠. 내가 건축학과 거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1행 3열의 값을 가지고 와야 되고 우리 기계공학과 거 요거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도 우리가 1행 3열의 값을 가져가야 되고 토목과의 이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올 때도 우리는 이제 1행 3열의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해서 지금 요만큼 이제 무조건 고정이에요. 해서 얘는 이제 열 번호에 해당하는 거고 1열 떨어뜨려라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뒤에 써져 있는 1,3 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셀부터 시작해서 1행 3열의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1,3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때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셀도 A의 13번 셀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내가 건축가일 때는 이제 A의 13번 셀의 기준으로 한 칸 내려가면 될 거고요. 그리고 기계공학과일 때는 이 학과 A의 13번 셀의 기준으로 해서 두 칸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토목과 거를 구하겠다 그랬을 때는 A의 13번 셀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 칸을 이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이제 학과에 따라서 몇 행을 떨어뜨릴 건지 그 이제 요 행 번호만 이제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행 번호를 이제 어떻게 구해주냐, 몇 행 떨어뜨릴 건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해주냐,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요 매치라는 함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특정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값을 이제 반환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매치라는 요 함수죠. 해서 내가 지금 범위를 요만큼을 잡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학과의 이제 위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건축학과일 때는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1이 나올 거고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2가 나오겠죠. 토목과다 그러면 이제 3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학과라는 이 셀 A의 13번 셀의 기준으로 해서 한 칸 떨어뜨리면 1행을 떨어뜨리면 건축학과의 데이터가 이제 될 거고 2행을 이제 떨어뜨리면 이제 기계공학과의 그 데이터가 될 거고 3행을 떨어뜨리면 토목과의 이제 그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행 번호를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매치라는 함수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이 범위에 찾겠죠. 그때 이 범위에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옵션 쓰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범위의 값이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요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렬이 되어 있지 않다, 정렬이 안 돼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0이라는 요 옵션을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제 내가 내림차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쓰게 되면 그때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우리가 범위에 찾을 때 찾을 값보다 우리 크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이고요. 우리가 이제 1이라는 그 옵션을 쓰게 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그걸 이제 찾아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이제 0이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이랑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범위를 요만큼 잡아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과에 해당하는 그 위치 값을 찾아달라. 그럼 이제 기계공학과니까 2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때 건축학과다, 기계공학과다, 토목과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학과 명이 써져 있는데 그때 이 학과 명이 우리 정렬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0, 0이라는 요 옵션을 우리가 써서 우리가 이 학과의 그 위치값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위치값 각 학과들마다 몇 번째 위치의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올지 그거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매치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과에 해당하는 거 그걸 이제 찾아달라. 이 학과가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이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맨 뒤에다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0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2하고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건축학과일 때는 싹 다 1.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해서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쭉쭉쭉 나왔고요. 그리고 기계공학과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잡았죠. 이 영역에서 우리 기계공학과는 우리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리고 토목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위치에 있다.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과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쓴 거 우리 매치라는 함수 쓴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A의 13번 셀을 기준으로 1행 1열 떨어진 그 위치를 기준으로 1행 3열의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치라는 함수 지금 이곳에서 써놓은 그 결과값 있죠? 그 결과값이 지금 이곳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의 데이터 좀 보자고요. 얘는 이제 기계공학과죠. 근데 A의 13번 셀의 기준으로 A의 13번 셀이 지금 요 셀이죠. 요 셀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구해놓은 거 2죠. 이 셀의 기준으로 해서 2행을 떨어뜨려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1행 떨어뜨리면 여기가 될 거고요. 1행을 또 떨어뜨리면 2행을 떨어뜨리면 이제 요 셀이 되겠죠. 요 셀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그리고 몇 열을 이동시켜라. 1열을 이동시켜라. 그러면 이 셀에서 이제 1열을 이제 이동시키면 요 셀이 되겠죠. 해서 이 셀을 기준으로 해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우리 1행 3열의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러면 이 셀부터 시작해서 1행 3열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반영 비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계공학과의 반영 비율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목과 한번 보자고요. 토목과다 그러면 토목과는 우리 매치라는 그 함수에서 구한 게 3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놨죠. 그러면 요 위치에 1이라고 지금 써놨는데 요 위치가 이제 3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해서 A의 13번 셀, 이 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몇 행 떨어진 곳, 3행 떨어진 곳. 그러면 이 A의 13번 셀부터 시작해서 3행을 떨어뜨리게 되면 하나, 둘, 셋 떨어뜨리면 지금 여기가 되겠죠. 이곳에서 몇 열을 더 떨어뜨려라. 1열을 더 떨어뜨려라. 그럼 요 셀에서 이제 1열을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면 지금 요 셀이 되겠죠. 해서 이 셀의 기준으로 해서 몇 행 몇 열의 값을 갖다 달라. 1행 3열의 값을 갖다 달라. 그러면 1행 3열 그러면 지금 이 셀의 기준으로 1행 3열이 지금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토목과의 반영 비율을 우리가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우리가 쓴 매치란 요 함수 있죠? 요 함수를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하자고요. 잘라내게 해놓고 이거를 싹 다 이제 오프셋으로 이제 묶어줄 겁니다. 오프셋이라고 써놓고 똑같이 이제 A의 13번 셀의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13번 셀의 기준으로 해서 몇 행을 떨어뜨려라. 우리가 방금 구했던 매치에서 나온 그만큼 떨어뜨려 달라. 떨어뜨려서 이제 몇 열을 더 추가로 더 떨어뜨려라. 1열을 추가로 더 떨어뜨려서 그 셀의 기준으로 1행 3열의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1 이렇게 써주고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매치란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한 거를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제 사용한 거고 그리고 열하고 이제 너비하고 높이는 이제 고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써준 거죠. 그때 이제 A의 13번 셀의 기준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A의 13으로 그렇게 이제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프셋이라는 요 함수를 통해서 건축학과면 이제 이 반영 비율을 가져갈 거고 기계공학과다 그러면 이만큼의 이제 반영 비율을 가져갈 거고 그리고 토목과다 그러면 이만큼의 이제 반영 비율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프셋으로 쓴 그 결과는 이 반영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영 비율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점수들이랑 서로 싹 다 이제 곱한 다음에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오프셋이라고 쓴 거 얘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썸 프로덕트로 이제 묶자고요. 해서 썸 프로덕트라고 쓰고 첫 번째 배열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배열이요. 두 번째 배열은 오프셋에서 우리가 가지고 온 이 반영 비율들 얘네들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합을 구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우리 썸 프로덕트 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 좀 해보자고요.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 잡은 거는 요만큼 이제 범위 잡은 거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 범위가 돼야 되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요 범위가 돼야죠. 해서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A의 13번 셀이요. A의 13번 셀이 지금 요 셀이죠. 오프셋이란 요 함수에서 기준이 되는 그 셀을 이제 A의 13번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A의 1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반영 비율을 구해 와야 됩니다. 해서 얘는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으로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달라 붙일 거 다 붙였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96.2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으로 채우기 힘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중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치라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매치라는 함수는 자주 접했죠. 근데 이 오프셋이라는 함수는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함수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가 지금처럼 문제로 이제 나올 수 있다고요. 해서 이 오프셋이라는 거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식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이 반영 비율을 가지고 올 때 얘네가 이제 각 학과마다 이제 가지고 오는 그 반영 비율이 달라지죠. 해서 우리가 오프셋이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A의 1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요 과마다 행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행 번호를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A의 1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1열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중간부터 시작해서 기말까지 얘네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해서 무조건 이제 1열을 떨어뜨리고 그 셀을 기준으로 1행 3열의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1행 3열의 데이터 해서 얘를 가져가든 그렇게 이제 가져가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해서 오프셋에서 가지고 온 그 반영 비율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들이랑 서로 곱해서 그것들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중평균값을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1번에 보니까 공과대학 성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평점을 우리 G의 3번에서 G의 10번 그 영역 그랬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평점을 이제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평점이라는 거는 표 2번에 평점관리표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표 2번에 보니까 평점관리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 이 표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점을 전부 다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룩업이라는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1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2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우리 룩업이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이 범위 1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요. 찾은 다음에 같은 행에 있는 그 범위 2의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표 2번을 봤을 때 표 2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가중 평균의 값이 이제 60, 70, 80, 90, 100하고 그렇게 있을 때 이 점수들에 각각 이제 해당하면 그때 이제 평점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 값을 이제 가지고 와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이제 룩업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룩업이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중 평균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에서 이 범위에 찾아서 어떤 거를 갖다 달라 우리가 평점 요걸 이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 평점을 채우기를 할 거니까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맨 앞에 이제 찾을 값이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찾을 값이 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찾을 값이 얘가 되고 세 번째 칸은 얘가 되고 네 번째 칸은 얘가 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찾을 값은 우리가 그냥 놔두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데이터랑 같은 행에 있는 이 평점 무조건 이 범위의 데이터만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범위 1과 범위 2의 이 영역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96.2니까 이제 A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A다, B다, A다, C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F3번 이 가중 평균 값을 찾아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1을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준 거고 그걸 이제 찾아서 이 범위에 있는 같은 행에 있는 그 평점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점을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 가중평균이요.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학과별로 이제 순위를 H3에서 H10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학과별로 이제 순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가장 높은 가중평균에다가 1을 이제 부여하고 다른 가중평균보다 큰 경우에 1씩 더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 함수는 나오지 않고 지금 썸하고 if 이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그리고 %요 연산자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 썸하고 if 요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 수식으로 우리 순위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는 학과별로 이제 순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학과에 이제 상관없이 이 가중 평균을 가지고 일단 순위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개수를 세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개수를 구해줄 때 우리 sum하고 if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sum이라고 쓰고 if라고 쓰고 그 안에다가 만약에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곱하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했을 때 그때 1이라는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 가로 닫아주고요. 그 뒤에서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에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때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 이 가중평균에 들어있는 이 전체 범위랑 내가 지금 첫 번째 사람의 이제 순위를 구할 거니까 그때 첫 번째 사람의 이 가중평균이요. 그 가중평균이 96.2죠. 그러면 얘는 이제 96.2라는 그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점수를 이 전체 가중평균이랑 싹 다 이제 비교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크거나 이제 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1이라는 값을 반환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고 그 1이라고 반환된 그 값에 sum,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위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 점수가 96.2니까 얘 점수랑 첫 번째 칸에 있는 이 96.2랑 비교하겠죠. 얘는 얘보다 이제 크진 않지만 가다라는 그 기호 때문에 이제 참이다 라고 해서 1이라는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내 점수가 더 크죠. 얘가 더 큰 게 아니잖아요. 얘가 더 크거나 같을 때만 이제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쭉쭉쭉 봤을 때 96.2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요 첫 번째 거 요거 이제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그 결과는 이제 1 요거 이제 하나만 나올 거고 그때 sum이라는 그 함수를 묶었으니까 1에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1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두 번째 사람의 그 순위를 구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두 번째 이 사람의 이제 가중평균 그 값은 이제 81.9죠. 그러면 81.9랑 이 전체 가중평균이랑 싹 다 이제 비교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은 그 데이터가 나오면
이 조건은 이제 참이 돼서 1이라는 값을 이제 반환해 줄 거라고요. 그러면 내 점수가 이제 81.9니까 81.9랑 첫 번째 데이터랑 비교하면 당연히 가중평균, 이 전체 가중평균에 들어있는 그 값이 더 크죠? 그럼 여기서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요. 81.9랑 81.9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또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가 92.2니까 얘가 더 크죠? 크니까 또 1이라는 그 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데이터는 78.5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크죠? 얘가 더 큰 게 아니죠? 큰 게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거고, 그 다음 데이터랑 비교하면 내게 더 크니까 아무것도 이제 반환이 안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79.1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크죠? 크니까 얘도 이제 아무 값도 이제 반환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가 90.3이니까 90.3이 더 크죠? 더 크니까 얘는 이제 또 참이다라고 해서 1이라는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78.2니까 4개 더 크죠? 4개 더 크니까 아무것도 이제 반환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이 1에 그렇게 이제 반환된 그 값에 썸, 합을 이제 구해달라. 여기서 이제 1이 반환된 게 하나, 둘, 셋, 4개 있죠? 요 1, 4개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4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81.9라는 그 값은 이 가중평균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4등이라는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내가 순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사람의 가중평균 그 값은 지금 현재 92.9죠. 그래서 92.9랑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싹 다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앞에 들어있는 이 전체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 가중평균 값이 크거나 같으면 그때 이제 1이라는 이 값을 이제 반환해 줄 거라고요. 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96.2니까 얘가 더 크죠? 크니까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될 거고, 두 번째 데이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얘니까 얘보다 작아요. 작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반환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데이터는 92.9예요. 92.9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제 1이라는 그 값이 반환이 될 거고, 그 다음 데이터는 작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반환 안 되고, 그 다음 것도 작죠? 그 다음 것도 작죠? 그 다음 것도 작죠? 그 다음 것도 작습니다. 그러면 1이라는 그 값이 이제 반환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에 썸, 합을 이제 구해라. 그럼 이제 2등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가중평균 그 값을 봤을 때 우리 92.9가 우리 2등이 맞죠? 그렇게 해서 2등이다. 이렇게 이제 순위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직접 이제 입력을 해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 이제 썸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준 다음에 지금 이만큼의 이제 가중평균값을 가지고 있다. 이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값보다 이 전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의 크기를 이제 비교했을 때 나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면 그때 1이라는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가로 닫아주고 맨 뒤에 있을 때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제 채우기를 할 때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랑 이제 비교를 하든 이 전체 가중평균의 값이랑 전부 다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요만큼의 범위는 이제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배열 수식을 썼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이렇게 이제 순위가 싹 다 이제 구해진다고요. 지금 이 96.2는 이 전체 범위에서 1등이 맞죠? 그리고 이 범위에서 요 92.9는 이제 2등이 맞고요. 그리고 이 전체 범위에서 지금 얘는 이제 4등이 이제 맞아요. 그리고 이 전체 범위에서 요 90.3 얘는 3등이 이제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체 범위에서 8명의 데이터가 있을 때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우리 78.2죠. 얘가 이제 꼴찌요. 8등이다. 그리고 그 위에가 78.5요. 얘가 이제 7등이다. 그리고 이 점수 바로 위에 점수가 79.1이요. 이 점수는 이제 6등이다. 그리고 바로 윗 점수가 우리 이제 80.2요. 요 점수는 이제 5등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순위를 이렇게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가중평균 값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그냥 쭉쭉쭉 구해주고 끝이 아니라
문제에서 이제 학과별로 이제 순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니까 학과가 전부 다 이제 B열에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우리 기계공학과 그 학생들 중에 이 첫 번째 이 데이터가 몇 등인지 그걸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썼던 요 sum if라는 그 함수에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하나 더 추가시켜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학과에 대한 그 조건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학과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칸에서는 이제 기계공학과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때 이 전체 범위도 우리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얘가 이제 1등이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기계공학과가 이렇게 이제 두 건이 있죠.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첫 번째 데이터가 96.2니까 기계공학과 중에 1등이다. 그리고 요 79.1은 우리 기계공학과 중에 2등이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건축학과 좀 보자고요. 건축학과가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건축학과의 이제 평균 점수를 봤을 때 우리 81.9 요 점수랑 우리 80.2 그리고 이제 78.2요.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81.9가 1등이 맞죠? 그리고 8.2가 이제 2등이 맞고요. 그리고 78.2가 3등이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할 때 지금 여기서는 학과별 순위는 학과 빼기 순위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건축학과 빼기 1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학과별로 각각 이제 순위는 다 구했어요. 순위는 이제 싹 다 구했으니까 앞에다가 학과명하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만 더 추가로 우리가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 학과명이 앞에 있으니까 얘를 먼저 표시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하이픈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뒤에서 구했던 이 sum if로 구했던 그 이제 우리 순위 값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공학과 빼기 1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보면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온다고요.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때 우리가 이제 sum if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얘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죠. 해서 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만 1이라는 값을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 써 준 거고 그때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때 그때 sum 합을 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값을 이제 추출해 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는 요 두 번째 조건을 잘 보면 되겠죠. 해서 전체 가중평균 그 점수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96.2 요 값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있을 때마다 1이라는 그 값을 이제 반환해라. 그 값들의 우리 sum 합을 구해주면 이제 순위가 이제 구해진다고요. 그때 똑같은 학과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과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um if라는 요 함수령에서 이렇게 이제 순위를 구하고 맨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학과명을 이제 먼저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B의 3번 셀 요거 이제 찍어줬고 그렇게 이제 학과명을 출력하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하이픈 출력해라. 해서 하이픈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뒤에서 구한 그 순위 값을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총판매액이라는 이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을 해서 우리 G21번부터 G29번 그 영역에다가 총판매액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어서 총판매액을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총 판매액이라는 거는 상반기 판매액이랑 하반기 판매액 이 두 가지를 인수로 이제 받아서 총 판매액을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에 보게 되면 이곳에 써져 있는 게 우리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이고 지금 이 뒤에 써놓은 게 우리 인수를 받을 그 변수 명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총 판매액이라는 거는 상반기 판매액이랑 하반기 판매액의 합으로 이제 계산해라.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서로 더해라. 그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들어가서 만들어주면 되니까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서 모듈을 이제 추가시키면 되겠죠. 해서 모듈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듈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일단 퍼블릭 펑션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퍼블릭 하고 쓰자고요. 해서 퍼블릭 우리 펑션 그 다음에 우리 총 판매액이요. 총 판매액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상반기 판매액이라고 쓰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총 판매액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라? 상반기 판매액 더하기 우리 하반기 판매액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총 판매액이라는 걸 계산하겠다. 총 판매액이요. 판매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상반기 판매액이라는 걸 받고 그리고 이거 더하기 우리 하반기 판매액으로 계산해 달라. 이렇게씩 한 줄만 써주면 돼요. 뭐 특별한 조건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해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로 되돌아왔고 우리는 총 판매 이 첫 번째 칸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셀을 찍어 주고요. 우리가 수식 입력줄 앞에 fx라는 거 있죠. 요 fx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함수마법사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주를 선택해라 이렇게 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사용자 정의 함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상반기 판매액을 찍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상반기 판매액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액 찍어라 그러면 얘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만 이렇게 해주면 우리 총 판매액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그랬습니다. 표 3번에 보면은 차종에 따른 판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B의 32번부터 B의 35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B의 32번부터 35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대리점별로 판매액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 판매액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판매액은 대리점별로 가장 큰 상반기 판매액이랑 가장 큰 하반기 판매액 그 중에서 작은 판매액을 이제 표시해라. 둘 중에 이제 작은 거 표시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맥스하고 민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맥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맥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상반기 판매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맥스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반기 그 판매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구해놓고 그 둘 중에 우리가 작은 거 이제 표시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맥스 값으로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한 다음에 이 전체를 이제 민으로 이제 우리가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민으로 묶게 되면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이 이제 우리의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칸에서 우리가 상반기 판매액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그때는 대리점이 이제 강남이랑 똑같은 것들 중에서 상반기 판매액의 가장 큰 값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조건이 하나만 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맥스라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쓸 거니까 조건 가로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대리점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강남이랑 똑같은 거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조건 썼죠. 썼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리점이 이제 강남인 것들 중에서 강남이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 상반기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맥스 가로만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84,000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대리점이 강남인 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때 우리 상반기 판매액을 봤을 때 7만 있고 우리가 84,000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큰 게 84,000이 맞죠?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를 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반기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할 때는 어차피 이 조건은 똑같잖아요. 이 범위에서 강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조건은 똑같고 우리가 요 상반기 판매액 찍은 거 요것만 하반기 판매액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준 거 지워버리고요. 하반기 판매액을 우리가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대요. 그때 이제 대리점이 강남인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때 이제 하반기 금액을 보면 67,000이 있고 그리고 105,500 요게 있죠. 그때 이제 둘 중에 이제 큰 게 105,500이니까 105,50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맨 앞에다가 우리가 민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아까 우리가 구했던 거 상반기 판매 구해놓은 거 그거 이제 복사해 놨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우리가 컴마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서 이제 민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이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우리 상반기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하반기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 둘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이 두 개 값을 우리가 민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체육엔드를 쭉쭉쭉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절대점점 붙일 거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강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할 때 이 범위, 이 대리점이 들어있는 이 범위는 변하지 않죠. 해서 우리가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판매 이만큼 이제 범위 잡은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남은 이제 대리점 이 범위에서 찾아야 되겠죠.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판매액 잡은 이 범위도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A의 32번 요거 찍은 거는 우리가 강남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거 이제 찍어 놓은 거죠.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동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세 번째 칸에서는 북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네 번째 칸에서는 서부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계속 변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식 써놓고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84,000하고 나왔고요.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제가 여기다 쓴 거랑 똑같이 이제 썼죠. 자, 요 앞에서는 우리가 상반기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한 거고 여기서는 우리 하반기 판매액의 최대값을 구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이제 출력하면 되니까 이 두 개 값을 우리가 이제 민으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계산해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 이번 회차에서는 우리 1번 문제 푸는 거 빼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계산 작업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5문제가 만약에 실제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랬을 때 이 5문제가 전부 다 어렵게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 5개 중에 1개 정도가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거지 전부 다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럼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어려운 문제, 어려운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면 계산 작업 문제에서는 한 문제 정도는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 문제에서 이제 오프셋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사용하는 그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서 우리가 풀어봤으니까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그 1번 문제랑 비슷한 형태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함수 형식 못 외웠다. 그럼 빨리 외우세요. 함수 형식을 먼저 외우고 문제를 풀어보세요.